자, 지금 시간이 2023년 5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10시입니다. 자, 오키도키님 반갑습니다. 헐크님, 예, 반가워요.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박스 안에 갇혀있죠? 아, 이게 할 얘기 없어요. 지난주도 똑같고 지난주도 똑같고 이번 주도 똑같아요. 매주 똑같아.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 그죠? 여기가 335, 여기가 322.03, 여기가 한 288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보면 288이 매수해야 될 가격이고 335가 매도해야 될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긴 안 와요. 네,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기봉상 매수는 없는 거예요. 매도만 있는 거죠. 근데 안 빠져. 그죠? 네. 분기봉상으로 335가 매도인데 이게 내려가야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네, 안 내려간다고요. 지금 322.03에 딱 걸려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봐서는 매수도 안 되고 매도자는 수익이 안 나요. 예, 진님 반갑습니다. 자, 월봉 갈게요. 자, 월봉. 요거 하단선이잖아요. 요거, 예, 하단선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수가 하단선보다 낮으면, 예, 매도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위치 아래로는 매도 못 한다고. 예,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저는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예, 매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방법은 매수를 하든지, 예, 아니면 매도는 홀딩을 하든지, 아니면 매도를 청산하든지, 예, 그죠? 예,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선택했고, 아니다. 저는 이걸 선택했죠. 예, 저만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시든 예,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뭘 했으면, 예, 만족을 해야 돼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상방을 볼래. 그게 매수고, 나는 하방을 그냥 들고 갈래. 그게 이제 제 입장이고, 아냐, 나는 하방을 정리할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판단은 안 하고 후회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판단하시라고요. 예, 지금은 매도 못 한다예요. 매도 못 해요. 단 이제 저가가 깨지면 매수도 못 합니다. 저가. 근데 저가가 얼마냐면 317.78이에요. 317.78. 예? 자, 주봉. 주봉은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주봉 이야기입니다. 주봉 이야기. 이번 주가 5월 세 번째 주죠. 여기가 5월 3주, 5월 4주. 자, 6월 1주, 6월 2주, 6월 3주, 6월 4주.
이게 무슨 얘기냐? 6월 4주까지는 하락 유리예요. 그쵸? 6월 첫 번째 주에서 6월 네 번째 주까지는 하락에 유리하다고요. 근데 이번 주는 고가만 하락하기에 유리해. 고가만 빨강색만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고투만 1이에요. 여기는 종투만 1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번 주에는 고가를 낮춰야 되고 다음 주에는 종가를 낮춰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하락하려면 이번 주는 고가를 낮춰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종가도 낮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기만 안 넘으면 된다고. 여기가 330.05예요. 자, 이번 주에 330.05만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뜻이죠. 예? 330.05만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뜻이고, 실제로 매도가 가능한 위치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 상단선이 여기 있으니까. 저 수치가 얼마냐? (326.47)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326.47에서 330.05까지 여기가 매도 영역이에요. 네, 됐죠?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자, 저가는 깨졌습니다. 그죠? 저가는 깨졌어요. 그러니까 고가만 안 넘으면 딱 하락봉이에요. 고가만 안 넘으면 하락봉이니까 잘 고민해 보세요. 본인이 매도하고 싶으시면 326.47은 넘어야 된다.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라고요. 네. 만약에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 시가고 그러면 이만큼까지 내릴 수 있어요. 이만큼.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최근 수주간은 1구간에서 상승하고 0구간에서 하락했는데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인가요? 보통 드물어요. 예, 드물어요. 이렇게 안 하고 계속 2를 쌓고 계속 0을 쌓고 이런 식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1 조금 쌓고 다시 0 조금 쌓고 이런 식으로 잘 안 하고요. 2를 계속 쌓다가 0을 계속 쌓다가 2를 계속 쌓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보편적인 흐름이고, 지금은 이제 1 4개 0 6개 아니면 1 6개 0 4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또 움직이는 것도 거꾸로 움직여.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예, 푸른 하늘님 반갑습니다. 어렵죠? 매트릭스를 뒤집어서 움직이면 투자 심리도가 되게 특이하게 그려져요. 그러면 해석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자, 요거 1번 그죠? 저가를 깬다. 그죠? 2번 반등해서 상단선 찍는다. 자, 정고점은 안 넘는다. 3번 시가로 다시 온다. 4번 하락한다.
지금 일단 머릿속에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오늘 저가 깼어. 그죠? 오늘 한 건 저가를 깬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를 깬 것까지는 완성했어. 지난주에 저가를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가를 깼기 때문에 상승을 위해서 만들어진 봉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상승하는 봉은 저가를 지키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예? 보통 상승하는 봉은 기본적으로 저가 안 깹니다. 전봉 저가를 안 깨고, 예,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간다고요. 이게 상식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저점을 깨고 올라왔잖아요. 예? 저점을 지키고 올라간 게 아니라 저점을 깨고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상승하려고 그린 봉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전고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걸 이제 남은 4일 동안에 관찰을 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가면 여기가 한 31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게 전월 저점이에요. 요게 317점 78이. 그러니까 317.78을 깨면 전월 저가를 깨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하단선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해야 될 건 상단선을 찍고 나서 내려온 다음에 지난달 저가까지 깨면 완성. 예, 이거 양봉 그리면 골치 아파요. 네, 이걸 양봉으로 끝냈다. 그러면 또 이제 머리 싸매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계속 박스니까. 박스를 이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35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322 아래로 빼든지 그 박스권을 벗어나야 흐름이 나온다고요. 네. 근데 지금은 332에서 322에서 335 사이 그 13포? 13포인트 사이에다가 딱 가둬놓고 아무것도 안 해. 솔직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위로 335를 막아버렸고 아래로 322를 막아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13포 사이에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 미치죠. 예? 위도 막고 아래도 막고.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게 아래로 안 빠지나? 위로 안 오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방을 보는 사람은 안 오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안 오르니까 짜증난다고요. 우리랑 똑같은 입장이야. 우리는 안 빠져서 짜증이 나는 거고, 상방을 보시는 분은 안 올라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35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 320대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와. 자기 단가 안 와. 우리도 지금 322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저 밑에서 곱버스를 산 사람은 우리도 똑같이 단가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하락하면 이제 하락하기 좋은 구조가 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고점 안 넘고 음봉 그리는 게 핵심입니다. 고점을 넘지 않고 음봉을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도 고가가 하락해야 되거든. 예? 다음 주도 고가가 하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전봉의 고가를 넘지 않고 음봉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시가 아래로는 꼭 내려와야 됩니다. 하락이 되려면. 자, 여기요, 고가하고 저가는 다 낮아졌죠. 네, 고가 저가 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이 여기잖아요. 여기, 예? 여긴데 고전은 다 낮아진 거예요. 고전은 다 낮아졌고 종은 아직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종가는 하락하지 않았어요. 하락했나? 잠깐만요. 하락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종가는 아직 하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화요일이고 이게 수요일이잖아요. 화, 수, 그다음에 목금이에요. 그러면 화수는 1구간이고 목금은 0구간이에요. 자, 1구간에서 오르는 건 문제가 없어. 예? 1구간에서 오르는 건 문제 없다고 이미 내려갔기 때문에 고투 저투는 하락이에요. 하락 상태이기 때문에 고가가 오르든 저가가 오르든 방향이 바뀌지는 않아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날짜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예? 목요일날 바꿀 수 있어요. 화수는 못 바꿔. 그리고 종가가 화수 안에 한번 내려야 돼요. 자, 종가 화수 중 한 번 하락. 네. 고전은 상관없어요. 네? 무관합니다. 고전은 무관하고 종가가 화수 중 한 번 하락해야 돼요. 네. 그리고 목금이 빠져야 돼. 예를 들면 화요일날 오르고 수요일날 하락해. 그래도 돼요. 화요일날 오르고 수요일날 하락해도 된다고. 그리고 목금 하락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화요일날 상승, 수요일날 하락, 목요일날 하락, 금요일날 하락 이렇게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여기는 1구간에서 오르는 거라 방향이 안 바뀌고, 예, 수요일날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최저가 모드가 나와요. 예, 하락하면 그러면 오늘 고가, 오늘 저가보다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요. 그러면서 종가만 하락시키면 종가 투자 심도도 하락할 거라고. 그러면 그 봉 가지고 목금까지만 하락시키면 완전 땡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상방으로 가는 건 아닌 거예요. 예? 일봉에서 내일 상승이 와도 상방 아니라고. 지난주 고가만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고가만 안 넘고 가가지고 상단선 딱 두들겨 맞고 음봉으로만 딱 끝나도 베스트. 그리고 수요일날 내리면 하락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은 상단선 맞고 떨어지는 봉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수요일날 완성해주고 목금만 내려주면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아직 상단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본인이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건지 매도 전략을 가져갈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자, 매수. 예. 매수는 월봉 보시면 되고, 예? 매수는 월봉을 보시면 돼요. 하단선이 있잖아. 그러면 하단선에서 전월 저가까지 요 영역을 쓰시면 되는 거고, 요 영역을 벗어났다. 그러면 아래로 벗어나든 위로 벗어나든 매수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붕괴해도 매수 못하는 거고, 하단선을 위로 벗어나도 매수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매도하고 싶으면 월봉의 하단선은 벗어나야 되고, 주봉의 상단선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거. 그 수치 이상에서 공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은 수요일날 내려야 돼요. 조건은 수요일날 하락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주봉 상단선까지 갔는데 매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수요일날은 갭상승이 나오든 갭하락이 나오든 하락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매도한 게 유효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선물. 자, 월봉. 월봉. 아직 하단선이죠? 하단선이잖아요, 여기. 하단선 325.83. 요 아래서는 매도 없다고요. 325.83 아래에서는 매도가 없어. 그러니까 내일 개파락이 나온다. 그럼 매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빠졌어. 우리 증시 내일 개파락해서 그럼 매도 없다고요. 그냥 매도만 들고 가는 거지 신규 매도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야, 여기서 매도 치면 좋아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빠지면 감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거래 전략을 세우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단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도 못해요. 자, 주봉은 여기 상단선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매도할 수 있다는 거죠. T4 326.10 1포. 여기서 1포는 올라야 돼요. 예, 비타민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1포는 올라야 매도할 수 있다고, 적어도. 예? 그러니까 내일 시작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지금보단 1포 이상 올라야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지금 왜 올랐냐? 월봉 하단선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월봉 하단선에서 땡겨 올리는데, 여기서 땡겨 올리는데 외국인이 매수하면 땡겨 올리겠다는 얘기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안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의지를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면 하단선 밑에서는 매도는 없어요.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니까. 예. 똑같습니다. 수요일날 내려야 돼요. 수요일날. 하락할 거면 수요일날 내려야 된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조금 다른데, 제가 코스피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월봉의 저가가 깨졌어요. 예. 보시면 월봉 저가 깨졌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는 차트가 좋다고요. 중소형주는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대형주 차트는 좋은 거예요.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SK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회사들, 덩치 큰 회사들은 차트가 괜찮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저 밑에 있는 회사들, 그 회사들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월 저가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지난달 저가가 깨진 거고, 대형주는 지난달 저가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는 전월 저가가 붕괴됐고, 대형주만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저는 코스피는 무너졌다고 봐요. 예? 코스피는 무너졌다고, 이미. 차트를 보면, 이건 무너진 거네? 예. 근데 대형주가 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무너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지금 중소형주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생각하신 것보다 죽어 있을 겁니다. 소형주 쪽, 특히 소형주 쪽이 더 망가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월봉 망가졌다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랑 그 다음에 선물 지수는 아직 지난달 저가가 붕괴 안 됐는데, 코스피 지수는 붕괴됐다라는 건 일단 감안하시고 보세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 보여드리면 보세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하는 한 거래량은 맨 위에 있습니다. 이게 투매 구조예요. 투매 구조. 그쵸. 나스닥 100 지수랑 나스닥 지수랑 다르잖아요. 거의 비슷한 환경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나스닥 지수는 차트 별로예요. 근데 나스닥 100은 강해. 자, 보세요.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시 드릴게요. 자, 요게 일반적인 투자 심리도예요. 고저종. 고저종이에요. 고저종. 그리고 요게 거래량입니다. 요게 거래량. 노란 게. 그러면 보편적으로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거래량은 내려와요. 예? 이해하시겠죠? 자, 가격 투자 심리도, 고조종의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면 거래량이 내려온다고요. 이게 무슨 뜻을,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투매를 하다가 투매를 멈춰요. 예? 그러니까 그 고조종보다 거래량이 높게 있다라는 건 투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상승할 땐 투매를 받아야 돼. 다 손절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초기에 상승은 투매를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일정 이상 상승하면 투매가 없어야 돼요. 왜?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예? 매집이 다 됐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투매가 사라져야 돼요. 그게 거래량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데 똑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가격의 투자 심리도가 막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도 계속 상승해요. 그것도 맨 위에서. 예. 이렇게 올라가는 건 투매예요, 투매. 예.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투매가 멈추질 않는 케이스예요. 다시, 초반에는 어차피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예. 일반적으로 바닥을 찍으면 투매가 나와요. 예, 그 투매 과정을 거친 다음에 투매가 사라져야 된다고요. 왜? 매집이 끝났어. 근데 올라가는 대로 계속 투매가 나온다는 거는 매집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매집이 안 되는 거예요. 투매가 계속 나오는 차트예요. 이게 투매 차트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투매 차트잖아요. 그쵸? 투매 차트라고요. 왜? 거래량이 계속 맨 위에 있어. 예, 아래로 안 내려가. 맨 위에 있다고요. 자, 고가를 넘어도 거래량이랑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왜냐? 여기가 10, 20, 30, 40 차이에요. 10, 20, 30 차이인가 보다. 예? 그러니까 고가랑 거래량은 거리가 30이에요. 그러니까 못 만나. 예, 고가를 높여도 20 차이가 나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저가는 이미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는 애초부터 만날 수도 없고, 지금 만날 수 있는 건 종가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가 상승하면 거래량이랑 같아요. 근데 종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보다 낮아요. 아이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약에 종가가 하락하잖아요. 종가가 하락하면, 예? 이 종가 하락하면 거래량보다 낮은 위치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요? 투매가 된다고, 투매. 예, 왜냐? 상승하는 동안 거래량을 못 잡았어요. 자, 다음 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조종은 내려갈 수 있죠. 왜냐면 고조종이 111이라. 그죠? 고조종이 111이라 얘네들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내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래량을 못 잡고 하락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되셨죠? 예? 여기는 아예 불가능하고, 여기는 아예 방법이 없잖아요. 예. 거래량이 그냥 맨 위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래쪽은 뭐 오르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는, 예, 결정 난 거예요. 여기만 남았어요. 여기.
그래서 만약에 악재가 뜨잖아요. 예? 만약에 악재가 떠서 얘가 음봉의 크기를 키우면 단순하게 이게 음봉으로 끝나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예, 이게 지금 거래량이 그냥 맨 위인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에 매우 안 좋은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상방을 봐, 저같이 하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상방을 보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뭐 다른 분이 상방을 본다고 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상방을 본다면 종가가 상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본인이 상방을 보는 사람이라면, 예, 종가는 상승해야 된다고요.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예, 무슨 의도인지 파악이 되시죠? 예. 본인이 상방을 보는 사람이야. 그럼 종가는 상승해야 돼. 인간적으로. 근데 종가가 하락했다. 예, 이 종가가 하락했다라는 말은 상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하고, 예,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음봉의 크기가 크다, 그러면 하락 의지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락의 의지가 강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음봉이 작으면 몰라도 음봉이 크면 클수록 하락 의지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커지면, 이야, 이거 다음 달에 얼마나 오르려고 이렇게 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음봉을 크게 키우면 하락하겠다는 거야. 올라갈 거면 음봉을 안 키워요. 양봉을 키우지.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닥버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닥버스. 예. 닥버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같이 보자고요. 예. 코스닥. 자, 코스닥이요. 매도, 그죠? 매도, 매수, 예? 매도, 매수. 됐죠? 매도, 매수라고요. 매도 지나갔잖아요. 요게 닥버스 살 자리잖아요. 닥버스. 지나갔다고. 예. 닥버스 매수할 자리 지나갔으니까 닥버스 매수하라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제. 자, 여기가 목표예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여기라고. 여기에요. 예. 근데 여기 거 봐요. 이게 어딘가. 어디겠어요? 예? 올해 저점이지? 올해 저점이 아니지? 작년 저점이네. 자, 목표는 작년 저점입니다. 작년 저점. 설명 다 드렸어요. 예? 작년 저점이라고. 우리의 목표는 작년 저점이에요. 여기가 하단선이니까. 그리고 닥버스를 사고 싶다 그러면 상단선에서 사야죠.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다고. 여기가 전봉 종가고. 자, 닥버스를 살 수 있어요? 없어. 예? 닥버스를 살 수 없다고요. 분기봉으로 봐서는 지금 닥버스를 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멀어. 그러니까 못 사요. 예. 단 종가만 안 가면 돼. 예? 전분기 종가만 안 가면 된다고요. 예?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전분기 종가만 안 가면 돼. 그럼 어디로 가요? 작년 저점으로 간다고. 끝. 자, 이제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네. 제가 오늘
얘기, 닥버스 파실래요? 그죠? 예? 제가 한 얘기는 그거잖아요. 닥버스 팔아보실래요? 라고 했죠. 예, 왜? 화나서 여기까지 찍었어. 1번, 2번. 오늘 여기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조금 과하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단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상단선이잖아. 이게 뒤집으면 닥버스가 되니까. 물론 이제 코스닥 150 차트여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하단선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매수는 못해. 매수는 못하니까 그냥 물량을 정리할 건지 홀딩할 건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물량이 많으면 본인이 생각보다 물량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지금 코스닥 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오는 바람에 내가 너무 많이 샀어. 많이 사서 너무 무거워. 그러면 줄여볼 만한 자리는 맞다라는 거죠. 자, 저가가 깨졌죠. 예? 저가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락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응? 자, 올라갈 때 저가 지켰죠. 그 다음에도 저가 지켰죠. 저가 지켰잖아요. 근데 저가 깼잖아. 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는 것과 저가를 깨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상승할 땐 저가 안 깨요. 상승을 할 땐 저가 잘 안 깬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가를 계속 지키면서 가니까. 예. 근데 하락할 때는 저가를 깨요. 하락할 때는 저가를 깨. 그러니까 지금은 저가를 깼기 때문에 하락할 생각은 있는 거야. 근데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누르긴 힘든 거지. 자, 내려가고는 싶어. 근데 하단선이 강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흔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흔들지 않을까요? 그냥 못 누르잖아. 누르면 튕길 거니까. 누르면 튕기고. 그러면 흔들 건데, 흔드는 걸 이겨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야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얼마치 사시는지 아시죠? 저는 얼마 안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흔드나 마나 별 차이도 없어. 뭐 흔들어서 손실 날 게 얼마나 있어요? 없다고요. 근데 이걸 몇천 단위, 억 단위로 사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흔들면 스트레스 오지게 받아요. 또 코스닥이 변동성이 제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익이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물량을 너무 많이 실었어. 그러면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을 좀 쥐고 있으면 그러면 흔들어도 뭐 싸게 줄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이 없잖아요. 환장해요. 흔들면 못 버텨.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원래는 A만큼만 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10만큼만 살라 그랬는데 너무 닥버스를 빼는 바람에 뭐 30도 들어가고 40도 들어간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 물량을 좀 덜어. 물량을 좀 덜어요. 덜고 가만히 봐요. 가만히 지켜봐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곳에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코스닥 지수가 빠지잖아요. 그럼 작년 저점 깨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리면 작년 저점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작년 저점 가는 건 두렵지 않잖아요. 바라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위로 가면, 그죠?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아래로 가는 게 걱정되세요? 아래로 가는 걸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매도 친 사람 중에. 위로 가는 게 걱정이지.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위로 올라와야 매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올라와야 돼. 그래야 단가를 낮추지. 아니에요? 이게 올라와야 단가를 낮추는 거지. 올라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단가를 낮추냐고요. 단가가 낮아야 마음대로 빠져나가지. 단가가 높은데 어떻게 빠져나가요?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예, 현금화를 했으면 현금 쥐고 계세요. 그걸 왜 못 사가지고 안달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리고 빠지잖아요. 그럼 내 거 아니요. 예. 들고 있는 것만 갖고 이제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도 할 일이 있고 내려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편안하게 가셔야지. 예? 뭘 다 먹겠다고 예, 돈을 다 들이밀어 놓고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예, 제 의지를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적당히 줄여야 될 상황이 오면 그때만 얘기해 저는. 예, 아무 때나 얘기 안 해요. 저 여기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근데 딱 필요할 땐 얘기하잖아요. 예, 정말 이 정도면 한 번은 팔아볼만 하다 라고 생각되면 이제 그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대로 끝나면 하방이에요. 예? 코스닥이 이대로 끝나면 하방이라고. 네, 이해하셨죠? 잘 버티기만 하면 돼요. 거래량이 늘면 짱 좋을 것 같은데, 예, 거래량이 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거 거래량 늘면 굉장히 괜찮은 차트예요. 여기서 괜찮다라는 건 하락 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분기 종가가 이거잖아요. 이 위로만 올라서지 않으면 돼요. 예? 전분기 종가 위로만 올라서지 않으면 아래예요. 예. 됐죠? 네. 그래서 월봉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월봉 보고 그래도 조금은 너무 부담이 되시면 내려놔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로지 월봉 본 거예요. 네. 분기봉으로는 아래로 내려갈 공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분기봉이 내려가고 있는데 월봉이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네. 그래서 조언을 드리는 거죠. 무거우면 덜어라. 예, 저같이 가벼운 사람은, 저는 닥버스는 뭐 엄청 가벼워요. 그러니까 저는 무겁게 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털 것도 없어요. 여기서 털면 너무 적어서 안 돼요. 근데 많으시면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봉은 저가가 깨졌어요. 예, 주봉은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할 얘기 없어. 이건 내려가려고 그린 차트 맞아요. 예? 주봉은 내려가려고 그린 차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월봉이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냥은 못 내려간다는 거지. 계속 흔들 거라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하락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여기서 시작됐어요.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6월 말? 6월 말이 아니에요. 6월 말까지예요. 6월 말. 하락이 6월 말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코스피 지수보다 더 내려야 될 시간이 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번 주랑 다음 주예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상승 안 하면 6월은 계속 하락할 것 같은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문제입니다. 이번 주는 종가, 다음 주는 고저. 예. 이번 주에 종가 하락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6월 달까지 빠진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번 달에 만약에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6월 말까지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가 고비예요. 이번 주 일단 종가. 네, 이번 주 종가.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뭐 일본은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내리고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에코프로가 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왜 보여드리느냐? 얘가 코스닥의 대장주예요. 코스닥의 대장주인데 얘가 닥버스랑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닥버스랑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차트가. 네. 그래서 제가 닥버스를 샀어요. 닥버스를 산 이유가 얘 때문에 산 거예요.
예. 왜? 얘 내릴 것 같아서. 예. 이거 내릴 것 같아서 산 거예요. 이거 하락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오씨,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건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찔끔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게 82만원까지 갔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뭔 82만원까지 가. 네. 잘 보세요.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이에요. 예. 저는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33만 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리는 가격은 33만 8천원 언더예요. 네? 33만 8천원 언더. 제가 노리는 가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는 닥버스를 팔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논리로는 후행입니다. 후행. 이게 봉이 와서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지만 볼린저 밴드가 가서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예. 볼린저 밴드가 가서 여기를 붙으려면 얘가 100만원을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차트는 100만원을 가든지 30만원대로 꼬라박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됐죠? 예? 얘가 100만원으로 가든지 30만원대로 꼬라박든지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사요? 100만원에 가려면 기관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매집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개인이 매집했어요. 이 종목은 개인이 매집한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보시면 개인이 샀어요. 네. 개인이 산 종목이라고. 그럼 저는 100만원은 안 갈 것 같아요. 예? 100만원은 못 갈 것 같다고. 100만원 못 가면 33만 8천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3만 8천원 언더를 노리고 저는 닥버스를 보유합니다. 예, 이 이야기는 이걸 처음 샀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예? 제가 닥버스를 처음 샀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에코프로 때문에 산다고. 얘 지금 과열이라고. 이게 과열이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주저앉을 걸 감안해서 사겠다라고 했는데 샀더니 82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82만원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제 계획이 없었어요. 82만원은. 그래서 그냥 닥버스 그냥 들고 있습니다. 자, 올봉. 보통 볼벤 20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타고 가요.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이렇게. 네, 그러다가 이렇게 딱 띄워요. 이게 뜨죠? 네? 이렇게 뜨면 작살나기 직전인 거예요. 이게 작살나기 직전. 예, 여기 떴죠? 작살났잖아. 그죠? 여기는 볼펜 20을 터치하고 갔고, 여기도 볼펜 20을 터치하고 갔고, 근데 여기 공중에 떴어. 그러니까 볼펜 20 아래로 그냥 내려 꽂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안 찍고 오르면 공중에 뜨면 힘이 약화된다라는 것 정도만 감안하시고요. 얘는 여길 깨야 돼. 여길. 예? 여기 저가 깨야 된다고. 예. 저가 안 깨면 상방이에요. 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왔잖아. 아니 상단선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격이 해소됐다고요. 월봉은 이격에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올릴 수 있어요. 감안하세요. 올릴 수 있다고. 내려갈 거면 여기 저가를 깨야 돼요. 왜냐? 이게 내려가거든. 저투가 내려가요. 하락할 거면 저가를 깨야 돼. 저가를 깨면 저투가 내려가죠. 저투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월 동안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지난달 저가를 딱 깼다. 그러면 이제 10개월 동안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뒤에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종목 사고 싶으면 10개월 뒤에 조정 다 끝나고 그때 가서 매수 고민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저가를 깨면 상승이 제가 봤을 때는 끝날 확률이 높고, 저가를 안 깨면 저투가 상승 상태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감아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걸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자, 주봉. 주봉은 여기까지 하락이에요. 여기까지. 자, 5월 3주, 5월 4주, 6월 1주, 6월 2주, 6월 3주, 6월 4주죠? 무슨 얘기예요? 분기봉 끝날 때까지 하락이죠? 네. 추세 끝났잖아요. 네? 추세 죽었잖아. 추세 끝났고, 이게 지금 상단선이 들 내려와가지고, 네.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은 나와야지. 왜? 아직 상단선이 발달 안 했으니까. 제 설명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에코프로는 6월 말까지 매트릭스가 하락하기 유리하게 다 만들어져 있다예요. 그래서 남은 건 뭐예요? 월봉의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주봉은 죽었어. 주봉은 죽었으니까 월봉의 전봉 저가를 깨면 월봉도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6월 말까지는 계속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될 거고, 하락에 유리하다라는 거는 분기봉이 100만원을 못 간다는 얘기고, 100만원을 못 가면은 30만원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33만 8천원이니까 제가 보기엔 30만원 찍을 거예요. 30만원까지는 찍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 50만원이잖아요. 52만 1천원. 여기서도 40%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40%.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차트로만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닥버스를 들고 가는 거예요. 예. 얘가 시총 2위죠? 예. 시총 2위가 그 모양이면 그래도 비슷하게 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고버스죠. 고버스. 자, 분기봉이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 2630원.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805원이죠. 예? 2805원. 2805원이 분기봉 상승 기준이에요. 여길 올라서면 상승이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종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예. 그러면 여기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3870원인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2805원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3870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라는 의미예요. 예. 근데 2805원을 못 넘으면 3870원인가? 얘는 나가린 거죠. 네. 3870원. 계속 지금 2805원에서 싸우잖아요. 2805원만 넘으면 누르고 2805원만 넘으면 누르고 막 20거리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거길 넘기면 급등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고버스 가격이 2805원 위에서 움직이면 예, 얘는 어디로 간다? 3870원으로 가는 거고, 예, 반대로 2805원 밑에서 움직이면 3870원을 안 가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환장하겠어요. 예, 올라가면 눌러, 그냥 올라가게 투지. 그거를 꼭 미친듯이 와서 누르는 거예요. 오늘은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이 눌러. 그러니까 이놈이 눌렀다, 저놈이 눌렀다.
보고 있으면 막 짜증이 막 밀려와요. 네, 짜증이 막 팍팍 밀려옵니다. 자, 어차피 3870원을 가려면 전고 넘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도 넘게 되는 거예요. 3940원. 그래서 지금 목표는 3940원을 갈 거냐 못 갈 거냐예요. 다른 건 없어. 예? 다른 건 없다고요. 이 구조, 이 분기봉의 구조는 2805원 위에서 움직이면 3940원까지 노려보겠다는 얘기고, 2805원 밑에서 움직여야만 상승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요 2630원에서 요 사이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자, 2750원에서 매수가인데 안 오고 급등하면, 그쵸, 닭 줬던 개죠. 근데 문제는 저는 닭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시지 않으면 닭 줬던 개인데 저는 닭을 들고 있잖아요. 다른 닭을 못 잡은 거지 저는 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셨으면 그럴 수 있는데 들고 있는 사람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가를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같이 이제 물려있는 케이스에서는 뭐 신경 쓸 필요 뭐 있어요. 그냥 2805원 위로 가다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할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가 저가죠? 여기가 저가야. 그죠? 근데 다음 분기도 또 0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이 저가를 못 깨잖아요. 그러면 이 저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1번, 2번. 자, 다음 분기에 1번 저가를 못 깨면 저투가 최고치로 올라가요. 이렇게 저투가 최고치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가장 높은 저가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 종가보다 높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현재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종가가 상승한다고. 예? 종가가 상승해요. 그러면 종가가 상승하면 종가는 또 최고치가 되니까 여기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저가를 지키는 한 여길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길. 예? 그럼 저가가 깨지면 종가만 상승하면 되는 거예요. 저가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 종가를 상승하게 만든다라는 논리고, 종가가 상승하면 결국 가야 될 자리는 계속 3840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 논리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크게 봤을 땐. 이게 월봉으로 보면 전혀 이해 안 가는 논리인데 분기봉으로 보면 가능해요. 연말까지. 다음에는 돈의 논리예요. 예. 자, 이게 1월, 2월, 3월이에요. 요게 4월, 5월이죠. 왜냐면 분기봉이니까. 예? 자, 1월 달에 7,100억을 개인이 샀어요. 그죠? 2월 달에 한 1,200억 샀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1321억) 네. 자, 그 다음에 2월 달에 1321억을 샀어요. 1320억 잡자고요. 이것도 개인 매수예요. 자, 3월 달에 개인 매도했습니다. 예? 개인 매도했어. 자, 보세요. 여기서는 개인이 샀잖아. 그죠? 여기는 팔아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여기서는 사. 예? 여기서 7,100억 사고 1,320억 사고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어떻게 했느냐? 3월, 4월 합쳐서 5,800억 매도. 그리고 지금 200억 매도예요. 자, 그러면
비싸게 사고 싸게 팔고 있죠. 예? 개인이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있다고. 개인 지금 손절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지금 고버스를 싸게 손절하고 있다고요. 자, 7,100억 플러스 1,300억 잡고 그러면 8,400억을 샀죠? 근데 지금 6,000억을 매도했다고. 예. 그럼 2,400억 남은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개인이 8,400억 원어치 고버스를 사가지고 6,000억을 손절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2,400억 정도 남았다고. 그럼 많이 남은 거 아니잖아요. 짠. 네. 자, 여기, 네, 2,348억. 적혀있죠? 네, 2,348억. 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2,348억이 남았는데, 그거 손절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2,348억을 손절하면, 시가까지 가도 괜찮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고버스를 매집하지 않는 건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거예요. 네? 개인이 고버스를 매집하지 않는 행위는 우리에게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돈 설명까지 다 드렸어요. 네. 자, 월봉 상단선에 걸려있죠? 상단선에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적혀있잖아. 2740원 위에서는 사지 마라. 끝. 네. 자, 주봉 얘는 2750원 밑에서 사라. 적혀있죠? 끝. 네. 일봉 오늘 하단선 여기 있었잖아요. 하단선까지 내려왔어요. 얘는 무너졌어요. 얘는 무너졌어. 네. 하단선 여기 있어요. 2755원. 그러면 2755원, 2750원, 2745원 다 그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하고 싶으시면 2745원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설명 끝났고요. 타이거. 네. 자,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환경이에요. 네. 자, 여기 월봉도 2,899원이니까 2,900원 잡고, 예? 2,900원 위에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예, 지금 2,900원 넘었잖아요.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100번 하고 있어요. 예, 하단선 얼마예요? 2,898원이니까 2,895원 언더에서, 예, 그 밑으로는 노려볼 수 있다 그 얘기고, 일봉은 무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급등해야 되잖아요. 예? 고버스는 2,805원을 넘어가려면 급등해야 돼. 근데 뭘로 급등하냐는 거예요. 가격만 가지고 급등할 수는 없거든요. 예. 지금 외국인이 계속 선물 매도를 하면서 지금 월말까지 버텨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805원을 넘을 때는 뭔가 소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면 또 올라갔다 또 밀릴 것 같아. 그래서 외부적으로 뭔가 뜨는 이슈가 있는지 한번, 예, 기회가 되면 찾아보시고요. 예. 그리고 찾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3,000원 밑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희망이 사라져가죠. 네. 힘들어 죽겠어요. 대단한 세력이죠. 이건 뭐 한 달도 아니고 지금 5개월 동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다 드렸어요. 국장 끝. 자, 이제 뭘 볼 거냐? 이걸 보자고요. 이걸 볼 건데, 제일 먼저 볼 거는 3일봉. 3일봉이에요. 3일봉은 여기까지 하락이에요. 5월 26일자 주봉. 그러니까 5월 말까지
계속 1구간입니다. 계속 1구간이라서 예, 저가만 깨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저가만 깨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 건 뭐냐? 달의 일목. 자, 일목 보고 갈게요. 체크할 거면 김중엽님이 너무 그냥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악재가 넘치는데 덮어버린다. 여기서 악재는 민간의 악재라고 보고요. 덮어버리는 건 정부죠. 정부가 덮겠다는데 뭐 저 같은 피레미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부랑 민간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 말고요, 미국 정부에서 예를 들면 JP 모건을 불러다가 다 알려주는 것 같아. 야, 이번 악재는 뭔데 너 어떻게 해결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그잖아요. 인수하잖아. 은행이 막 난리 났는데 주말에 인수를 해요. 그거 다 사전에 협의된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을 다 공유해 주지 않았겠어요? 네? 미국 정부에서 야, 이번 달에 CPI는 얼마 나오고 PPI는 얼마 나오고, 네? 고용은 어떻게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이렇게 됐는데 니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물어보면 네, 도와주면서 정보 다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진짜 목숨 건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끈질겨요. 근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오늘 여기까지 갔었어. 322.66 갔다가 끌어올린 거예요. 저도 의심은 됩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차티스트는 의심만 해야죠. 의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뭘 하겠어요? 예? 확언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 지식은 그 레벨에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유형의 차티스트는 차트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 왜 악재 이야기 하냐 그러는데, 오죽하면 악재 이야기를 하겠어요. 차트로는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가기도 그렇고 양쪽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왜 이걸 막아놓지? 위도 못 가게 막아놨고 아래도 못 빠지게, 안 빠지게 막아놓고 계속 여기서 삽질만 미친듯이 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간을 벌겠다, 아니면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수를 위로 끌어올렸잖아. 예? 끌어올렸으니까 이게 횡보시키면서 계속 파는 거지. 예? 자기네 물량 계속 던지는 거예요. 횡보시키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시간을 버는 건 횡보하면은 위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이대로 횡보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얍삽하게 계속 파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팔고 이제 자기네들 다 팔면 아래로 확 열어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쏟아지면 자기네들은 포지션이 다 바뀌어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건지는 몰라요. 그냥 의심. 저는 차티스트예요. 네. 저는 가치를 몰라요. 저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냥 저는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 유형의 사람일 뿐이지 그 이상 레벨의 지식이 없어요. 없는 건 없다고 해야죠. 없는 걸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월가랑 어떻게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뭐 지수를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의 정보는 아니라고요. 근데 차트만 보고 있으면 이거는 이게
그 합작이 되어 있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릴 수 없는 예, 그런 형태의 차트를 그리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추론해 보는 거죠. 상상입니다. 분석이 아니고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그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은 가치 투자자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없어요. 왜? 몰라.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차트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말고는 다른 건 솔직히 깡통이에요, 깡통. 그러면 모르는데 아는 척 할 수 없잖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그 에코프로? 그 에코프로가 어떤 사람 뭐 100만원도 갈 수 있다, 200만원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치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는 저는 못해요. 왜? 저는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땐 과하다죠. 네? 지금의 흘러가는 그런 자금의 흐름, 그 다음에 위치, 시간의 구조만 봤을 때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르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 해석의 관점이라는. 근데 누군가 200만원 간다, 300만원 간다, 뭐 100만원 간다고 했을 때 당신은 틀린 거야. 내가 무조건 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이거 장기 투자할 거야.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는 거지.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코프로가 오르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닥버스에 배팅하는 거죠. 자, 얘가 322.66 아래로 내려가느냐, 이걸 이제 이번 달에 관찰하셔야 되고요. 예? 이번 달 관찰 포인트는 322.66 아래로 내려가느냐예요. 얘가 내려가면 코스피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죠? 예. 코스피도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내려가면. 그러니까 얘가 일단 322.66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느냐고. 두 번째는 그러면 322.66까지 갔으니까 322.03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느냐. 요 두 가지.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얘는요. 얘는 자, 얘는 여기 보시면 얘도 이거 데드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데드가 나야 되는데 얘가 후잉스팬이고 얘가 기준선 26이에요. 예. 근데 얘가 2350이라고. 요게 2376 정도 돼요. 자, 여기가 2552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과거의 데이터를 쭉 훑어봤더니 선행 스팬 완이 위로 갈 때는 저항이더라. 이거예요. 예? 선행 스팬 완이 상방을 볼 때는 저항이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매도 나온다는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2518, 2552. 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듣냐? 2700 간다는 얘기만 계속 들어요. 응? 제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는 2600 간대, 2700 간대, 여름엔 2800도 간대. 이런 얘기만 계속 들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기 힘든 구조라고. 네? 가기 힘든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되게 가기 힘들어. 근데 제가 듣는 얘기는 맨날 간다는 얘기만 해. 쉽지 않다고요. 자,
얘가 이렇게 올라탄 적이 있어요. 그건 얘가 데드가 났을 때야.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길 가잖아요. 그건 얘가 데드가 났을 때라고. 얘가 데드가 안 났는데 얘가 이걸 뚫었다? 이게 없어요. 이 사례가 없다고. 예? 얘가 데드를 안 냈는데 얘가 이쪽으로 뚫고 가는 케이스가 없다고요. 왜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얘가 골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골드가 나야 선행 스팬 완을 뚫을 수 있는 논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얘가 이렇게 밑에 있다가 얘가 골드를 내. 그럼 얘 선행 스팬 완을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그 논리로 얘를 뚫고 갈 수 있다고. 근데 얘가 데드가 안 나면 골드도 안 나. 그럼 얘가 골드가 안 나는데 얘가 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없다고요. 그래서 얘가 데드가 나야 골드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데드가 아직 안 났어. 그럼 얘는 뚫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2552 정도가 맥스라고 보는 거죠. (2600을)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다지. 예? 2600을 못 간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어렵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2552까지는 열려있다고 봐요. 언제든 열려있다고 봐. 그 정도 이야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무조건 간다? 이거 아니라고. 자, 여기가 2352에요. 예. 2352까지 가면 여기 깨져요.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봉 이게 2352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데드나면 얘는 작살나. 얘는 작살나면 상승 추세 끝나. 이해하셨죠? 자, 다시 설명하면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박살낸다. 그 얘기는 올봉의 상승 추세가 박살난다는 소리예요. 1.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분기봉 종가가 하락한다는 걸 뜻해요. 분기봉 종가가 하락하면 예, 작년 저점 깨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후행 스팬이 예,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 초상날이에요. 됐죠? 예?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 초상날이라고. 왜? 얘는 종가 기준이야. 그죠? 후행 스팬은 종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리면 종가가 2352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기 때문에 다 망가뜨릴 거라고요. 자, 얘한테는 시간이 얼마 남았냐? 5, 6, 7, 8 4개월의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 데드 낼 거예요. 안 내고는 못 가. 왜냐? 한 번도 없었어. 다 데드 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포스를 파셔야 되는 가장 싼 가격은 2376이에요. 코스피 지수로. 네. 그 다음으로 싼 가격은 2350입니다. 이게 다 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 아니에요. 왜? 거길 가면 작년 저점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들리는 얘기 있죠? 뭐 2300 뭐 오면 반등한다고. 거길 오면 반등할 수 있겠어요? 아작나는 거예요. 안 올 수는 있겠죠. 그죠?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빠질 수 있다고.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면 위로 가는 거지. 근데 2350대 2370대까지 내렸는데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거기 가면 다 뒤지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이제 11시 20분 예, 미국 증시 볼게요.
잽싸게 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볼까요? 다우. 이런 거죠. 예. 고수 행세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꼬여요. 예? 고수 행세를 하면 사람들 진짜 많이 꼬입니다. 고수인 척, 그죠? 좋은 차, 좋은 집. 제가 예전에 봤던 그 고수 행세하는 사람들은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예, 옷 자랑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따라요. 야, 차가 람보르기니야. 그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길래 람보르기니를 타나? 이러거든요. 아, 람보르기니를 그 차를 유지하려면요, 보험료도 겁나 높아요. 그걸 뭐하러 그걸 타요? 예? 보험료가 꽤 될걸요? 네, 꽤 될 겁니다. 보험료가 아마 잠깐 나올 거예요, 웬만한 차. 그거 부담돼서 어떻게 타고 다녀요? 근데 고수행세하는 사람들은, 예, 유지비만큼 버는 건지, 예, 그런 차를 타요. 렌트인지 리스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걸 타는 거죠. 고수행세 안 하면 편해요. 그죠? 누가 저한테 욕하질 않아. 고수라고 안 하니까. 예? 고수라고 하면 저놈이 고수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고수라고 안 하면 공격 안 해. 고수가 아니라는데 공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수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편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익절은 해야죠. 예? 고버스를 딱 익절을 해야 네,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자, 월봉의 하단선은 여기 있죠? 예, 그러니까 요 아래 아니면 매수 없는 거예요. 끝. 자, 분기봉. 여기가 매도죠? 예? 여기가 매도잖아요, 솔직히. 여기.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도 안 되고 매수도 안 되죠. 끝. 짠, 주봉. 예. 주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매도가는 여기잖아. 예? 그러니까 매도자는 할 일 없겠죠? 매도자는 할 일 없잖아요. 분기봉에서 매도한 사람은 그냥, 아, 저가 깨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게 다예요. 더 이상은 뭐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은 할 게 없다. 네. 자, 매수할 거면 33,000, 여기요. 104에서 여기 저가 깨지기 요 사이에서는 매수할 수 있고요. 매도할 거면 어차피 33,815 넘어야 되니까 지금 매도자는 뭔가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설명 다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 100. 자, 하단선이 여기에요. 13,340. 네. 요거 넘어가야 매도예요. 요거 밑에는 매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 못하는 거예요. 네, 매도 못합니다. 내려갈 수는 있는데 매도는 못해. 매도 영역은 지났어. 안전한 자리는 13,500을 넘어야 돼요. 13,500을 넘어야 좀 안전합니다. 네. 자, 분기봉도 아직 상단선 안 찍었잖아요. 네? 월봉도 안 찍었고. 그러니까 아직은, 예, 계속 의심스러운 거죠. 예, 의심스러워요. 지금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의심만 하는 거예요. 매수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세요. 매수를 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고 매도는 못 한다고. 매도는 못 해요. 매도는 이미, 예, 뭐죠?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매도는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연봉은 폴밴 20 찍었어. 네, 찍었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찍었어. 이거 엄청난 과열이에요. 이거 미친 거예요. 네. 이 자리가 미친 거라고. 이거 나스닥으로 과거에 비교해드리면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2000년도에 네, 여기 볼밴드 못 놓고 망가졌어요. 네? 여기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도 못 놓고 내렸다고. 이거 보세요. 못 넘었잖아. 여기. 여기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도 못 놓고 무너졌다고요. 근데 이거 무너지고 10년간 내렸어요. 예? 요거 한번 무너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동안 뭐 올라간 게 없어요. 없어.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제가 봤을 때 싸지는 않다는 거예요. 싼 자리는 아니야. 엄청 비싼 자리야. 네. 이 자리가 어마무시하게 비싼 자리인데 이걸 작은봉으로 보면 하단선이 딱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단선이 딱 받치고 있어서 애매하다는 거죠. 응? 애매하다. 이게 연봉으로 봤을 때는 매도칠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이걸 월봉으로 봤을 때는 못 내리게 딱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이번 달까지는 계속 이 짓을 할 것 같아. 자, 삭스. 네. 삭스 보세요. 삭스도 여기 보시면 네. 뭐 하단선이 여기 있잖아. 2990. 그러니까 2990 밑에서는 매도 못해. 네? 2990 밑에서는 매도 못하고요. 주봉을 보시면 2990의 상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매도하려면 2990까지 올라가야 돼. 네? 필바는 2990을 넘어야 매도할 수 있다고요. 최소 2990을 넘어야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안 넘으면 할 수 없어. 그냥 홀딩만 해야 돼.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월봉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스큐. 스큐. 월봉. 답 없죠? 예. 답 없잖아요, 이거.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답답해도 어쩔 수 없어. 예. 다시 올라갔잖아요. 예. 23.80. 28.30. 이 아래만 매수가 되는 거잖아요. 올라갔으니까 홀딩이지. 끝. 이건 끝이에요, 끝. 예. 하단선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이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자, 삭스. 이거 월봉 매수가 여기잖아요. 18.49. 예? 18.49가 18.49도 아니지. 여기 18.48이 매수가고 그 위는 홀딩만 돼요. 지금 홀딩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홀딩 영역이에요. 여기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여기에요. 여기 가장 비싸게 사도 20.12.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가치 없어요. 홀딩 하실 거면 홀딩 하시면 되고, 예. 청산하실 거면 청산하셔도 되고, 신규 매수는 무조건 20.12 아래. 이건 주봉 기준이고, 월봉 기준은 18.48 아래입니다. 이 두 가지 숫자만 저는 제시를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예,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죠? 뭘 볼까요? 여기는 봤고, TMF요. TMF. 자, 3개월봉 보시면, 네, 여기 하단선이잖아요. 여기. 8.02, 7.31. 요게 매수 영역이고요. 분기로 봤을 때. 월봉으로 보면 저가를 안 깨면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가를 안 깨면 살 수 있다고. 하단선이 있으니까. 근데 주봉을 보세요. 저가 깼나 안 깼나. 자, 저가 얼마인가 보세요. 8.03이야. 안 깨졌어. 예. 깨졌다.
깨졌습니다. 네, 깨졌어요. 그러니까 매수 없어요. 네? 8.02 깨졌기 때문에 이제 7.31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네? 7.31까지 열어놓고 매수 전략을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 이게 지금 채권인데 얘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채권 수익률이 계속 작살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관심 있게 보세요. 이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채권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징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8.04인데 8.03에 샀어도 지금 수익도 안 나잖아요. 이 정도면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주봉이 저가 깨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뭘 볼까요? 여기까지 봤고, 환율 막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맨날 무슨 뉴스 보고 예, 이런 이유로 올랐고 이런 이유로 내렸고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자, 여기 1323원의 하단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고가만 넘으면 돼요. 1346원인가 여기만 넘으면 상방이야. 못 넘으면 계속 빡세요. 예, 하단선은 찍었어요. 그럼 주봉이 문제야. 자, 주봉의 하단선 여기 있죠? 주봉의 하단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서 주봉의 하단선을 찍는 거라고. 찍어야지 올라가지. 아니에요? 아이, 이게 올라갔으면 하단선을 다시 찍고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장대 양봉으로 올라갔는데 장대 양봉으로 올라간 봉이 조정을 안 한다고? 해야지. 아래꼬리 그려야죠. 아래꼬리 없이 가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장대 양봉으로 올라갔는데 조정 안 해? 그냥 거기서 또 장대 양봉으로 또 가요? 아니지. 아래꼬리를 그려야죠. 그리고 올라가야 아래꼬리 달린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죠. 네? 그래서 내려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하단선까지는 내려가도 돼요. 자꾸 내려가면 막 불안해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 그리고 있어요. 고가만 다시 넘어가면 돼요. 됐죠? 네, 여기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봐야 될 거. 이거 원유 보여달라는 분이 있던데. 원유 맞죠? 이게 원유죠? 네. 원유 달. 와, 개판이에요 아직. 아직 개판입니다. 뭐 없어. 예? 없어요. 예.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흐름이 없어. 원유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파악이 안 돼요. 이게 유가 아니에요? 이거 CL1 느낌표. 이거 제가 알기로 원유로 알고 있는데? 이거 원유일 거예요. 예. 지금 원유 70불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그리면 분석 못 한다고요. 어렵다고. 예. 방향성이 없어요.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예. 올라가려고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보이는데, 아직 제대로 그린 봉이 하나도 없어. 이거 하나. 예. 이거 하나 빼고는 없어요, 지금. 아직 제대로 그려진 게 없어서, 일단은 더 그리도록 내버려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양복을 그린 것도 아니고. CFD요? CFD? 이거 누가 알려준 건데? CL1 느낌표. 이거 저기 경질 원유 선물이에요. 라이트 크루드 오일 피처. 그러니까 비슷하다고요. 이거는 선물. 경질 원유 선물. 라이트 크루드 오일 퓨처. 빅스요? 빅스. 잠깐만요. 자, 이건 모르겠다. 예? 원유 차트를 너무 엉망으로 그려서 제 수준에선 파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예,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그리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있을 거라고. 예, 근데 차트가 너무 어렵다고 지금. 뭐 하나를 제대로 그려야 돼요. 뭐 하나를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그린 게 없어 지금. 예.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방향을 아직 못 정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거 방향이 뭐지? 왜냐면 지금 계속 박스에다가 이거 흔들었잖아요. 박스로 갖다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뚜렷한 방향이 제 기준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빅스, 유빅스죠? 올봉. 아직도 답이 없죠. 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지? 이게 안 나와요. 이봐요, 누르잖아. 상단선만 딱 나를 세워가지고 아직 하단선이 발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 번은 뒤집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뜯어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세가 안 나잖아요. 시세가 없어. 아직 월봉이 방향을 못 잡았어요. 예. 못 잡았죠. 이거 유빅스 말고 친구 있는데 여기 요거 보시면 얘도 비슷할 거예요. 예. 자, 이것도 보면 없잖아요. 상단선만 있지. 예. 하단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어디서 사지? 전 답변을 못해요. 왜? 없어. 매수해야 될 가격이 안 보여. 그러면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매수해야 될 가격이 보여야 되는데 매수 가격을 안 보여주니까 매수 가격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는 뒷북 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뒷북 칠 수밖에 없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단선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요 정도 가격에서 매수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없어. 없으면 답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것과 어디서 사야 된다라는 건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네? 사야 되는 가격이 보여야 이 정도 가격에서 사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가격이 안 보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는 저도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다 된 것 같아요. 예. 예,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장 안 합니다. 예. 제가 사람들한테 빅스나 뭐 이런 거 권유하는 거 보셨어요? 예. 저는 모르는 건 말 안 해요. 예. 모르는 건 얘기 안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왜? 물어보는 사람이 저보다 더 잘 알아. 그쵸? 지금 저한테 빅스나 UVXY를 물어봤어요. 물어보신 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도 해보고 그리고 관찰도 해봤어. 저는 이거 뭐 어쩌다 한번 열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지식의 레벨에서 보면 이미 투자자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명확한 구조가 나오지 않으면 함부로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삭스나 스큐야. 그러면 그걸 저는 뭐예요? 지금 2년도 더 봤거든요. 이 차트를 2년도 더 봤다고. 거의 매일매일 봤다고. 그러니까 알아. 그죠? 제가 틀릴 수는 있지만 안다고. 너무 오랫동안 봐서 대충 감이 와. 이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다고요. 제가 뭐 유가든 뭐 다른 종목이든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TMF도 사실 오래 봤잖아요. 이제 예?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야, 오를 건데 너는 맨날 안 좋다는 얘기만 하냐 뭐 그런 얘기 잔뜩 들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오래 봤다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흘러가는 것도 이제 대충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래요. 예. 근데 자주 보지 않으면 말하기 힘들고, 그죠? 내 눈에 익지 않으면 실수하기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저는 되도록이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고, 제가 곧버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저는 곧버스는 거의 달달달달 외워요. 그죠? 저는 곧버스 차트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이게 몇 년도에 뭐 이랬고 몇 월 달에 이랬고 이거를 다 기억해. 그러니까 잘 되든 잘못되든 이제 그걸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뜬금없이 현대차를 봐, 뜬금없이 뭐 다른 종목을 봐, 그러면 잘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히스토리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야, 너 띵글 팔아먹으려면 막 종목도 추천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관찰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죠. 예? 어느 정도 관찰을 하고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좀 이해를 하고,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잖아요. 예? 뭐 악재나 호재성 그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익히고 난 뒤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지. 예, 뜬금없이 그냥 지수 오른다고 부안해동 해가지고 이 종목 저 종목 낭발하면 그런 짓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고리타분해요, 사실. 예.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남에게 던진다, 이게 잘 안 돼요. 예. 제 머리의 논리 구조상 제가 이해하는 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건 괜찮아. 그건 틀려도 그게 내 실력이니까. 예? 제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틀렸어요. 그럼 그냥 제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한테는 정신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하는 거다라고 그냥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준비되지도 않고 관찰하지도 않은 종목을 가지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수십 개의 종목을 본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한 개인이 많이 봐야 저는 세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세 종목 이상은 많아. 예? 그 사람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은 그 정도가 전 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어떤 종목 막 10개씩 날리고 그러는 거는 그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자, 11시 43분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일 올라도 된다고. 예? 내일 올라도 되는데 내일 쳐맞고 내려야 돼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올라, 괜찮다고. 예? 오늘 미국 증시 오르는 거 괜찮다고. 대신 올라가면, 우리 내일 올라갔을 때 쳐맞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해서 내려오면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주봉이 딱 윗꼬리 달고 내려가면 저는 해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뭐 올라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예. 쳐맞으려면 빨리 올라가서 쳐맞고 오는 게 나아요. 자, 분석 마치고, 예. 좋은 꿈 꾸시고요. 또 미국 증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예. 좋은 꿈 꾸세요. 자, 녹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